네, 안녕하세요. 신용촌장입니다. 어제 선거는 잘 하셨나요? 오늘은 선거와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날짜로 제 자료가 이제 발간이 되는데 자료는 이제 그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쓴 내용과 포함해서 또 이제 지난 어제하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안들 좀 연관 지어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서요. 이제 일단 미국도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 지선이 끝났고요. 미국은 연말에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제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계속 좀 심각하고 해서 이제 어제였죠. 미국 시간 이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력 일간지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나의 생각이나 입장 기고도 하고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하고 그다음에 옐런 재무부 장관하고 3자 이제 회동을 했습니다. 3자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후에 그 회동과 그 전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코멘트라든가 뉴스와 관련해서 좀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 전부터 좀 상당히 좀 밑밥을 좀 까시는 이제 그런 모양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이제 만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이제 미리 하셨냐면은 자기가 이제 연준에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높은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연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좀 금리를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잘 못하니까 그렇게 좀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3자가 회동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그 옐렌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이 언론하고 한 인터뷰가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도 이렇게 물가가 높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걸 작년에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파월 의장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하고 미팅하고 나와가지고 연준 의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들은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아마 그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정책적인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하에서 자기네들이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지난주에 이제 그 위험자산 시장이 많이 좀 반등을 한 이유가 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그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이 지표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서민들 그 민생 경제에 많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딱 이제 바이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 그 정책적으로 이제 작년에 실수를 했는데 인제 와서 뭐 뒤늦게라도 좀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중간에 뭐 자연스럽게 진정이 되면 다행스럽겠지만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니까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이제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계속 좀 뭐 자기네들이 할 일은 했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런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저희 약간은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상 그런 사이클이나 그 횟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좀 경기 부양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 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선거라는 거는 결국 1인 1표거든요. 1달러 1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은 사실은 지금 선거를 위해서는 과연 이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이제 부양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민생의 물가가 안정되는 게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퇴직연금 구자나 뭐 연금저축에 이제 자기 이제 주식 자산 비중이 높으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이제 안정되고 유지되는 게 좀 받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당장의 나중의 얘기고, 지금 당장 내가 뭐 저기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잘못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래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를 그런 이제 민심인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좀 뭐 통화는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할 일은 했다라는 걸 일단 보여준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만약에 안 잡히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랄까요, 뭐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좀 실기는 했지만 할 만큼 노력은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라고 결국 그때 가서는 그렇게 뭐 선거 전략을 아마 피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지금 우선은 뭐 결국 그 인플레이션이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가 조금 이제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거에 기대감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형성되기도 어렵지만 한번 이게 시작되면은 좀 잡기가 어려운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거를 좀 확인하려면 일단 전쟁부터 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원자재 가격, 원자재발 인플레 압력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단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제 그런 그 이제 그쪽 그 결과들이 후행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나 기준 금리도 사실은 그걸 컨트롤 통제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긴축적이고 좀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크레딧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오늘 나간 자료에 이제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